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대구에만 설치돼 경북도 내 시군 주민들은 분향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예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열렸던 치열했던 후보자 선출대회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가 대구대학교 법인의 임시이사를 7명 선임해 대구대학교가 2년 9개월 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합동 분향소가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어제 지역에서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에만 있어서 경북 지역민들이 조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 때와 비교하더라도 분향소 수가 적은 데다 그것도 외진 곳에 설치되다 보니 너무 소극적이고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곳은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 강당 한 곳뿐입니다. 23개 시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청까지 찾아와 분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스스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좀 한정적이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대구에는 한적한 두류공원안 안병근 유도관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다 희생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처음 왔어요. 체육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일선 지자체에서 시민왕래가 잦은 곳에 자체 판단해 설치하도록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희생자 추모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구조구급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된다는 판단했었고.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추모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안행부는 다시 공문을 보내 시군구 단위에도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릉도는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립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울릉도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울릉도 관광 경기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올 들어 사고 전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지만 사고 이후 지금까지 1만 9천여 명으로 41.1%나 격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중 최대 관광 성수기인 다음 달 예약 현황입니다. 포항 울릉간 여객선의 경우 사고 이후 지금까지 3천 명이 5월 승선 예약을 취소하는 등 여객선사마다 무더기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띈 수학여행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릉도 여객선 가운데 정원이 985명으로 가장 많은 선플라워 2호는 엔진 결함으로 지난 21일부터 휴양 중입니다.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으로 여객선이 유일한 울릉도 관광업계는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온 터여서 여행업체와 숙박음식업소, 상가 모두 올해 성수기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매출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달에 비해 가지고는 약 한 2달에 해당되는 그런 5월달인데 엄청난 예약 취소로 인해서 울릉도 여행업계 모든 전반적인 유관업소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릉도 관광업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여객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관광 경기 침체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오늘 엑스코에서 막을 내린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세 나라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우선 추진할 협력 분야로
대기질 개선과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등 9가지를 선정하고 공동행동계획은 내년에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모범 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 기술 교환 등의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대기 분야 정책 대화도 해마다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중견 전문 건설 업체로 토공사 분야 전국 시공능력 평가액 13위인 일양토건이 경영난으로 지난 25일 법정 관리를 신청해 대구 경북 지역 현장에서의 공사 차질이 우려됩니다. 일양토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경부고속철 동해 남부 연결선, 상주 영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대구 경북 4곳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도급사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지만 일정 부분 공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 끝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대회 결과를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금교신 기자 전해주시죠. 기호 4번 권영진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 끝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권영진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713표 가운데 1,418표를 얻어 3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재만 후보로 1,185표를 얻었고 3위 서상기 후보 1,182표, 그리고 조원준 후보는 928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 달에 남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들어주셨듯이 6월 4일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후보는 20%를 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한 현장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해 최종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8%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한마디로 안정보단 변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팽배해진 실망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막판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은 현직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아닌 가장 나이가 적은 권영진 후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서상기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륜과 안정보다는 젊음과 변화를 선택한 선거인단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TV 토론회에서 참신성을 부각시킨 권 후보의 전략이 경선에 참여한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승리는 대구 혁신을 염원하는 우리 대구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대항마로서 권영진 후보가 가장 적임자란 판단이 대의원과 당원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는 물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본선에서 역대 대구시장 선거 사상 가장 중량감 있는 야권 후보로 꼽히는 김부겸 후보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정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멋진 경쟁 펼치겠습니다. 정책과 또 대구의 미래가 열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구하겠습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여야 후보 간의 격돌로 구도가 잡힌 대구시장 선거제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해당 후보가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와 내일 경선은 김정재, 이강덕 두 후보의 대결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퇴 후보의 지지율은 무효 처리하고 두 후보의 지지율에다 내일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공모한 결과 모두 9명이 지원했습니다. 기초단체장에는 영덕군수 선거에 류학래 예비후보, 구미시장 선거에 구민회 예비후보 등 2명이 지원했고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은 6명이 지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이 대학 스스로 갈등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천한 대구대학교 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7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은 전 대구대 총장을 필두로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교수가 1명씩 포함됐습니다. 정일용 경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위원, 공인회계사도 임시이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인회계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교육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지역의 어떤 정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애착이나 뭐 이런 부분도 더 있을 거고 그래서 빨리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죠. 정상화 시켜야 되고.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임시이사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대구대를 비롯한 영광학원 산하 특수학교들의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조만간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놓고 판단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법인이 순조롭게 이제 정상화기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학내분규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간 대구대는 2011년 7월 우여곡절 끝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2년 9개월 만에 또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종전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 해임 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결정이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안동호 보조 호수에서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안동시는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수상 레저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누 선수들이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안동호의 짙은 실록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듭니다. 자연을 벗삼은 스포츠인 카누. 국내 대부분은 인공 경기장이지만 이곳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파도도 많이 치고 좀 이제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적 소리도 많이 울리고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고 뭐 옆에 뭐 나무, 산 뭐 이런 것만 있어서 훈련하기 되게 좋아요. 집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국제 경기 유치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거리도 우리 국제 규정에 충분히 적합하고요. 그리고 우선 주위의 환경, 수질 모든 것이 국제 경기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을 연 안동호 카누 훈련센터는 최신식 시설로 실업팀과 국가대표팀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고 지난해 12일 안동보에선 윈드서핑 대회가 국내 최초로 내륙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에 좋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전국 카누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분쟁과 민원을 몰고 다니며 안동의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수자원이 안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마을 도서관 만들기와 소공원 골목 가꾸기, 청소년 공부방, 마을 미술관 만들기 등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구시 자치행정과로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유승경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을 임용했습니다. 유승경 신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89년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대구시에서 청소년과장과 교통정책과장 등을 거친 뒤 소방방재청 행정관리 담당관을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대구 신천대로 중동교 근처에서 58살 양모 씨가 몰던 3.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양방향 한 개 차로에 운행에 차질이 생겨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냉장닭 2.4톤을 냉동닭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축산물 유통업자 56살 김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통기한이 열흘 안팎인 냉장닭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냉동시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냉동닭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신축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로 지불하고 남은 국비 32억 200만 원을 화학관 리모델링과 제4합동 강의동 시설 보수 등에 편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공사 금액에서 계약 금액으로 쓰고 남은 낙찰 차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북대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성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임시이사 체제 전환 이후 구재단 추천 임시이사 2명과 나머지 이사들의 의견 차이가 심해서 이사장 선출도 못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시이사를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성대는 지난 1994년 현 재단이 구재단과 대학재단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2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교육부가 지난달 1일자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지난 14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의심 사례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자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수거한 가건물에서 로타바이러스균이 검출됐지만 감염원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식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전염성 질환의 유행 가능성이 높은 계절인 만큼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지에서는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교 폭력 대책반을 만들어 다음 달 16일까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 내 157개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폭력 행위가 적발되면 상담과 컨설팅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